안녕하십니까, 김중배입니다.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이가 국회에 가서 연설하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1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주고 뭐 이제 받아먹는 거에 살살 길들여진 국민들은 2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이거 웬 떡이냐 생각하는데 그런 거 받아먹고 나라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곤두박질 치는 베네수엘라를 뒤따라서 가는 급전직하러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못 주고 퍼주지 못해서 난리 났고 나라 망하게 만들지 못해서 난리 난 것 같습니다. 200만 원씩 받는 거 그게 우리 시대에 당대에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지급하는 그것은 다음 세대에 등골을 빼먹는 겁니다. 지금 한미 무역 협상도 잘 됐다고 하는데 협상문이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뭔가 속이고 있고 완전히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차라리 물론 중국에다가 올인하고 뺏길 바에는 차라리 미국에다가 갖다 바치는 게 낫지. 차라리. 왜? 그래야 관세 협상이라도 우리가 유리하게 세율을 낮출 수 있으니까. 나라 망하려고 하면 차라리 한미 우호 관계를 지키면서 망하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중국에다 뺏겨버리고 중국의 속국이 돼서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것보다는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특전사령관 곽종근이가 윤석열 대통령 신문에 홀라 걸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별 3개 달고 특전사령관이라고 하면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별 3개 특전사령관이라고 하면 대단한 자리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도 우리도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가 볼 때 참 철딱선이 없고 군복이 직장인의 유니폼 같아. 직장인의 유니폼. 군복이라고 하면 진짜 명예롭고 군인의 본분과 군인의 신분은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방위하는 그 사명감으로 명예를 갖고 사는 게 군인인데 별 3개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죄 뒤집어 씌우려고 의장으로 거짓으로 대통령을 모함하고 이 나라를 악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대통령과 국민을 악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그런 개행투리를 하고 있는 곽종근이 12월 3일날 계엄 발표되니까 민주당의 김병주, 부승찬, 곽선원, 박지원이 이런 사람들한테 회의당에서 아니 계엄이 갖고 지금 나라가 지금 남북 간에 대치하면서 그 위급한 상황에 유튜브 찍어라 쫓아다니는 거 기자라고 다니면서 회의당했다는 거 아니야. 그때도 이게 대세가 이제 기우는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 팔아 다니는 거 약 팔라. 그런 게 군인인가? 별 3개 달고 당신보다 먼저 몇 년 전에 이재수 별 3개 달고 그 군인의 몸매감 이런 거로 인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었던 그런 사람이 참 군인이지. 별 3개 똑같이 별 3개 달고서 7, 8년, 10년 그 이쪽에 그런 행태를 하면서 별 달고 앉았고 작업 군복 입고 별을 어깨다 붙이고 대통령과 국민을 악의 수렁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곽종근이 이런 걸 보면 참 군인이 옛날 우리가 군대 생활 때 원스타, 투스타 정도만 봐도 사병들이 오금이 저렸는데 지금은 군인들이
완전히 당나라 군대 돼갖고 이 쫄개 새끼들이 완전히 똥별이 돼갖고 우리가 봐도 별 2개, 3개 이런 것들이 철딱선이 없는 애들, 내 주변에도 별 달고 뭐 이렇게 지금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지만 만나서 보면 지금 애기 같아. 애기 망해동생. 좀 군인이라고 하면 듬직하고 믿음스럽고 명예롭고 좀 존경심이 이렇게 우러나야 되는데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다 보니까 별이 별 같지가 않아. 나도 별 2개, 3개, 4개 이런 사람들하고 유대를 해보면 그때만 해도 참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별 2개 달았고 3개 달았고 4개 달았다고 내가 막 기분이 우쭐하고 좋았는데 지금 군인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옛날에는 군대 생활 때 찝차나 수용차에 성판, 별판 달면 밤에 거기 조명 들어오면 빨갛게 불 들어오면 그것만으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대단한 군인이라고 명예를 지켜주고 그들에게 무한한 존경심과 든든함으로 박수 쳐주고 이랬던 국군의 날 같은 행사장에 가면 늠름하고 그런 군인을 보면 우리 마음이 더 우쭐하고 더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든든하고. 근데 군대가 지금 당나라 군대 똥별 돼갖고 다 똥별들만 있어갖고 옛날에 군인은요 별 2개, 3개 달면 물론 별 날 때는 뭐 국회 국방위원들한테 뭐 도움받아서 별 달고 뭐 국무회의를 통해서 추인받고 다 하는 거겠지만 별 달고 나면 정말 그 기계가 하늘을 찔렀는데 지금은 완전히 똥별 돼갖고 똥별. 내가 군대 생활 때도 정말 대령 완스타, 투스타 이런 사람들 임명장이라든가 감사장, 뭐 상장, 표창장 이런 거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썼는데 붓글씨로 세필로 그럼 그 사람들 그 인쇄된 그 상장, 표창장 이런 게 감히 지문 묻을까봐 흰 장갑, 면장갑 끼고 붓글씨 쓰고 그랬어. 깨끗하게. 왜? 그 상장, 표창장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명예로운 거라서 정말 글씨 하나 오타가 나거나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다시 쓰고 그 표창장 그 용지가 구겨지거나 때 묻을까봐 면장갑, 하얀 면장갑 끼고 글씨 썼다고. 그만큼 군대는, 군인은, 별자리는 우리가 존경심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갖고 장군들 봐도 별 2개, 3개 봐도 저 똥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가끔 뭐 훌륭한 정말 명예 지키면서 상명하복에 목숨 거는 군인도 있지만 지금은 군인들이 비겁하고 비열하고 방송이나 텔레비 앞에 나와서 운다고 울어. 이 씨발 것들 말이야. 쪽팔리게. 그리고 장군들은 처자식 새끼들 초연하게 국방위면 다 하면서 지휘관으로서 전방에서 아니면 후방에서 수만 명, 수천 명 부하들 위에 관리하면서 명령을 지키는, 명령을 하다라는 군인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애들 먹고 사는 거, 부인하고 어떻게 사냐고 울면서 징징거리고 짜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건 부인이 보통을 했고 부인도 내 남편은 직업군인이다, 대령이다, 완스타다, 투스타다 하면 그 여자, 그 부인 가족도 그 자존심이 남편한테 먹고 살고 가정사 신경 안 쓰게 하려고 나름대로 그 사람도 다 나름대로 머리 쓰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후방에서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거 아니야? 가족, 군인 가족이란 게. 그래서 군인 가족들이 이사 갈 때는 옛날에 대한통운에서 그 사람들 이삿짐 같은 거 다 정부에서 다 해주고 봐주고 한 거 아니야? 그럼 거기 가서 이삿짐 나눌 때 사병들이 거기 가서 다 도와주고. 지금 사병들 보고 도와주라고 하면 소원서리 쓸 거야, 소원서리. 그때는 군인 가족 이사 간다고 하면 다 가서 짐 싸주고 날라주고. 그런데 차출돼서 가는 그 병사들도 어깨가 우쭐했었어요, 이렇게. 지금은 안 그러겠지.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 때는 대령 이런 사람들 테니스장 관리병 테니스 가르치고 애들 뭐 가정교사 가정 뭐 애들 공부하게 키우면 그것만으로도 명예롭게 생각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 사생활 침해했다고 그러고
그때는 관사 같은 데 근무하는 걸 최고 끝발 좋은 직업이라고, 보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 자기 사생활 이런 거 침해받았다고 소원수자 썼었고, 군인권센터 소장이라는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이야. 군대도 안 갔는 왜 군인권센터장으로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회의 옆에서 앉혀놓고, 회의할 때 옆에서 앉혀놓고 그 사람을 키워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거, 군대에서도 레즈비언, 호모 이런 사람들도 네오만을 따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성의 성향을 인정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따로 네오만을 만들어달라. 그게 군대야. 내 아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 할 때 군의 성소수자들 인정해달라고 외국에 갔다 오는 그 공항에서 피켓 들고 데모하고 말이야. 또 지금 얼마 전에 신문이 났죠. 여군 둘이가 서로 결혼한다고. 중위가 중위. 둘이가 결혼한대. 여자끼리. 그러면 군대 제대하고 나가서 일반인으로 그 너희들이 인정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향이라고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군대 가서 군복 입고서 그런 짓을 하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라가 썩으면 온 구석이 다 썩었습니다. 그리고 이내진 씨 오늘 얘기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이내진 씨, 그거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동생이 북한에 참수돼갖고 불에 태워서 죽은 거 아니야. 너무나 참담하잖아. 가지고 그 이내진 씨가 그 긴 세월 동안 싸워서 서울은 5년, 박지원이 3년,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지금 구형, 검찰 구형 형을 그렇게 때려달라 그러는데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한 건이 아니라 또 다른 건으로도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게 있는데, 아유, 박지원이라는 사람 나이 먹고 내가 나이 먹었기 때문에 선처해달라고? 나이 먹어서 선처해주기로 해라. 선처를 바라지 말고 나이 먹었으면 차라리 국회의원 하지 마라. 국회의원 하고 싶을 때는 나이 얘기 안 했잖아. 최고령 연령자, 최고령자로서 국회의원 22대 국회. 나이 많으니까 선처해달라. 나이 많으면 국회의원 하지 말았어야지. 그 나이에. 아이고 씨발 말이야. 국정원장, 서훈 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공무원이, 우리나라 국민이 적군에 끌려가서 죽어서 불에 태워졌는데 그냥 그 국민이 그렇게 해도 가만히 위안부에 넘어가? 문재인 대통령 빵에 가야지. 대통령이 뭐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 나라를 끌고 가는 게 대통령 아니야?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죽으면 눈 감고 가만히 있어? 응?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정권이 탄생해서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 어떻게 북한한테 갖다 못 받아줘. 김영남이 죽으니까 박지원이는 자기가 조문가야 된다고 평양 보내달라고. 에라이씨, 아이고 진짜. 김영남이가 누구야? 북한의 2인자였죠. 2인자. 우리도 살았더만 97세인가 97살 처먹었는데 죽었는데 조문가 못 가갖고 안잘났댄다. 박지원이는. 최고령자, 연령 많다고 법에다 허술하지 말고 나이 많으면 국회의원부터 내려놓고 그 나이 먹고 그렇게 나이 처먹고서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난리 나갖고 그냥 이재명 빨고 뭐 김현지가 너 똑똑하잖아. 똑똑하면 나가서 국민들한테 똑똑한 걸 보여줘. 정정당당하게. 왜 안 보이는데? 그런 거나 하여간 모든 게 밝히면 안 되는 거는 무조건 배째라로 가는 거지. 선관위 부정선거 밝히라고 하는데 안 밝히고, 내부 통신망과 외부 통신망이 연결되면 해킹된다고 하는데 절대로 연결 안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와서 지금 한 1년 반 지나서는
지금 연결이 됐었다. 내부통신망, 외부망이 사전선거 날 됐었다. 비번은 1, 2, 3, 4, 5번. 국민들이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밝히라고 했는데도 절대 내부망과 외부망은 동시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연결된다고 하면 부정선거로 뭐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연결됐었다는 거 아니야. 뭐 국민들이 다 열기가 식고 이러면 아니라고 쭉 뻗다가 나중에 훗날 몇 년 있다가 나오면 그땐 그랬었긴 뭐 했었다고 그러면서 또 인정하고 뭐 이거 뭐야. 그러니까 국민들은 부정선거도 이런 것도 그 열기를 식히면 안 돼요. 열기를 식히면 한동안 떠들 때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열기가 좀 식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뭐 그렇게 뭐 했었다고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국힘당 뭐 일부 국민들을 뭐 국힘당 보고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고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부정선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과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쟤들은 여론 지지율이 낮아도 그때 가서는 높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여론조사 다 작업해갖고 누가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고 바람 잡아갖고 나중에 그 사람 돼도 국민들이 저항이 없도록 미리 다 주물딱 끌어서 여론 다 장난치고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거 아니야. 내년 보세요. 지방선거 어떻게 되나 결과가 어떻게 나와. 부정선거 근절 대책 안 세우고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선거 하나만 합니다. 선거 하나만 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부정선거 근절 대책과 제도를 바꿔라. 그걸 바꿀 기회가 언제였냐. 김문수 국힘당 후보가 대통령이 570만 표 됐는 당선됐는데 570만 표를 빼서 이재명한테 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날이 이런 결과가 왔고 이재명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승복하고 그 다음날 관악산 어디가 철봉 매달려갖고 철봉하고 이러기 때문에 김철봉 아니야. 일명 김철봉. 그때 김문수 후보가 가열차게 떠들어 제꼈으면 이런 국민들 지지를 받아서 이런 결과가 오잖아. 지금 다 보는 게 부정선거 때문에 그래. 부정선거 때문에. 거기에 또 승복하고 인정하고 만세 부르고 나이 70 중반 후반 된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죽기를 각오하고 대통령 후보 나왔으면 국민 편에서 나라가 자기가 승복하면 잘못되는 길로 가는 거 뻔한데 이런 결과가 어째 뻔한데 승복했다. 그럼 자기 책임은 아가리 닥치고 주머니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 그때 떠들어서 그때부터 어떤 결과를 금년 6월부터 지금까지 왔다 보면 선거 제도라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다 놓쳐버렸어. 이제는 막 부정선거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짜증낸다는 거야. 음모론. 그런데 부정선거 지금 앞도 얘기잖아. 내부망과 외부망이 사전투표하는 날 열려 있었다. 연결됐었다. 그러면 해킹당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한다. 국민들은 SK텔레콤이나 KT, 뭐 LG는 내 핸드폰 해킹당하는 건 벌벌 떨고 겁나오면서 선관위 해킹되거나 이래서 문제가 되면 그건 나하고 별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때문에 이 나라는 잘못되고 있다. 나가서 같이 싸우지 않고 뒤에서 말없이 있는 사람은 악의 무리하고 똑같은 거야. 악의 무리하고 똑같은 사람. 지금 장제원 박사나 민경욱 의원이나 황교안 대표나 박주현 변호사나 권오영 변호사나 이런 부정선거를 지금 줄기차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동력이 식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자꾸 살려서 제도라도 바꾸자 이러는 건데 국힘당에는 손뼉 치는 사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데 응해주지 않잖아. 장제원 박사가 뭐 국힘당의 최고위원을 만나는데 그 당에서는 부정선거 얘기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볼장 다 본 거지. 그러니까 국힘당 거기다가 희망을 걸어. 응? 우리 양반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의 여론 지지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이기겠지? 천만의 말씀. 여론 지지도가 떨어져도
떨어졌다고 안 하고 떨어졌을지라도 선거 결과는 지방선거,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그들이 다 장악하면 이 나라는 엿된다. 다 그렇게 된다 결과가 봐요. 그래서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걱정하고 제도를 바꾸자고 울부짖는데도 안 해. 국힘당에서. 그러니까 국힘당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하냐고. 보수파는 국힘당에 힘만 건거 아셨어요. 장동혁이가 되면 뭔가 된다고 그러고 나경원이가 좀 세게 얘기하고 신동욱이가 조금 세게 얘기하면 뭐가 된다고 그러고 절대로 그거는 수박 거달기시다. 주마간산. 먼 산에서 숨만 보는 거지. 그 핵심을 못 찌르는 거야. 핵심은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결과가 왔고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있었던 사람들 한동훈이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현재 보수우파가 속이 뭉그러지고 썩어 뭉그러지고 있다. 나라 큰일 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